안녕하세요. 그레입니다. 오늘은 내 남편, 내 아내가 나르시시스트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 그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연애와 결혼은요, 결국 한 사람을 정신적으로 피폐하게 만들고 건강도 무너지게 만듭니다. 결국 파국을 맞이하게 되겠죠. 여기서 파국은요, 나르시시스트의 피해자인 상대 배우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연애 초기나 결혼 초기에는 상대가 나르시시스트라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시간이 지나 자신의 정서적 에너지가 방전되고 벼랑 끝에 가서야 알아차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의 정서적 학대가 교묘하게 이루어지기도 하고, 특히 내연적 나르시시스트의 경우 그림자처럼 그 특성을 은밀하게 드러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이렇게 시간이 꽤나 흐른 후에 의혹을 품은 여러분은 다분히 강한 이타성의 에코이스트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요. 불편하고 불안정한 이들의 성향을 좋은 방향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인내하면서 그들을 믿어주려고 하셨을 겁니다. 아내나 남편의 행동으로 인해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을 통해서 배우자가 나르시시스트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 사실 답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감정적 소통이 되지 않는 느낌이죠. 나르시시스트의 제일 큰 특징인 공감 능력이 결여된 여러분의 배우자는 여러분의 감정에 관심이 없을 것입니다. 이들이 표현하는 감정적 대화는요, 대부분이 외적으로 보여지는 과시적인 사건에 대한 것일 거예요. 자신의 성취에 대한 자랑, 직장에서의 권위, 돈이나 명품 등 물질적 기쁨에서 행복을 얻으려고 할 겁니다. 여러분이 직장 내 인간관계나 사회적 애로사항 등을 이야기하려고 하면요, 이들은 알려고 하지도 않을 겁니다. 물론 이해하지도 못할 거고요. 아내가 직장이나 가정의 어려움이나 성취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면요, 내가 그걸 알아야 돼? 그건 본인 문제고. 저도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아내가 나르시시스트인 경우는요, 남편에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승진하는 거야? 월급이라도 올라? 일을 잘하는지 결과가 보여주는 건데 왜 승진은 못하는데? 내 친구 남편은 항상 승진도 빠르고 상여도 두둑하던데 빼돌리는 거 아니야? 하긴 뭐 나와야 빼돌리겠지. 이렇게 남편의 수치심을 자극하게 되겠죠. 나르시시스트 성향의 배우자는요, 여러분의 일상적 고민이나 기쁨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 질문하거나 궁금해하지 않을 뿐더러 배우자와 감정적으로 소통하는 삶의 기쁨을 느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대화가 힘들어지고 점점 대화를 시도하지 않게 될 거예요. 나르시시스트와 대화를 이어간다는 건요, 이성적으로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감정적으로 무너지기 쉽습니다. 이들은 상대의 분노 감정을 건드리는데 아주 능숙하거든요. 배우자와의 대화 중 여러분이 어이없는 상황에 화를 내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요, 이들은 여러분을 패자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감정을 흔드는 승자가 된 것에 만족감을 느낄 것입니다. 배우자와의 대화가 항상 다툼으로 마무리된다면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다툼의 이유가 객관적 문제의 해결 방식 때문인지 아니면 감정적 분노 때문인지를요. 다툼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은 누구인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상대는 다툼에 감정적으로 무너지는 배우자를 보면서요, 해방감의 시원함을 느낄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기 자신 안에 부정적 감정을 배우자에게 투사하고 씹고 즐기면서 자신의 감정적 쓰레기를 해소하는 거거든요. 나르시시스트 성향의 배우자와 감정을 완전히 차단한 이성적 대화를 이어갈 자신이 없다면요, 정신건강을 위해 대화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께 나르시시스트와 대화를 피하라고 말씀드리는 건요, 여러분을 지키기 위해 분노나 폭언이 동반될 그런 조짐이 보였을 때 갈등 상황을 피하기 위한 일종의 묵비권을 사용하는 휴전 상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요, 관계 개선이나 생활을 위해 언제든 대화가 재개될 수 있는 여지를 두는 무건이죠. 그런데 나르시시스트가 대화를 단절하는 건요, 우리들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성격임을 또 아셔야 합니다. 자신이 외박을 하거나 큰 돈을 잃는 등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은 당연히 화가 났다는 감정적 표현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대화를 시도하려고 할 겁니다. 왜 외박을 했는지, 돈은 어떻게 이렇게 많이 잃게 됐는지 알고 싶을 테니까요. 그럴 때요, 나르시시스트는 그 일에 대해 말도 꺼내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외면하고 침묵과 무시로 여러분을 화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 추궁하려는 배우자와 대화를 단절하고 자신의 잘못의 크기 이상으로 오히려 화를 내면서 관계를 악화시키는 배우자, 나르시시스트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세 번째는요, 뭔지 모를 죄책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나르시시스트 성향의 배우자는요, 스펙트럼에 따라 물론 경중은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니, 이들은 인정하지 못합니다. 자신이 잘못했다는 생각 자체가 없으니까요. 이들의 성향적 특성상 자신은 뭔가를 잘못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잘못했다고 보여질 만한 모든 것은요, 오히려 상대로 인한 것이라고 이들은 아예 생각하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사과를 받아내는 건 불가능에 가깝고 오히려 여러분이 사과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처음에는요, 어이없고 황당하고 억울했을 여러분은 다퉈봐야 사과는커녕 오히려 잘못을 뒤집어 쓰거나 상대를 달래줘야 하는 이런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게 싫죠. 분명히 상대의 잘못이고 속은 부글부글 끓어도 내색하지 못한 채 넘어가게 되는 그런 빈도가 증가하면서 어느 순간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나쁜 일은 여러분의 책임이 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잠재적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 배우자는요, 자신의 잘못조차 여러분의 책임으로 뒤집어 씌우고 여러분을 비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 잘못되었고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건 여러분의 잘못, 여러분의 무능으로 몰아갈 거고 여러분 스스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무능감을 느끼게 되고 왠지 배우자 앞에서 기가 죽는 기분을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지속적 우울감이죠. 나르시시스트 성향의 남편이나 아내와 살게 되면요, 여러분은 우울감을 느끼고 자신이 불행해졌다는 느낌을 받게 될 겁니다. 자존감이 떨어지고 삶에 대한 성취감도 당연히 떨어지게 되겠죠. 배우자가 언제나 여러분이 하는 일에 대해서 폄하하고 부정적인 의견을 내기 때문에 여러분은 자신이 하는 일에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항상 피로감을 느끼고 아침에 일어나서 상쾌함을 느끼는 일이 어느 순간 사라질 거예요. 여러분의 원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느낌이 커지면서 더욱 불행한 느낌을 느끼게 되실 텐데요. 여러분은 나르시시스트 배우자에 대해 사람들 앞에서 어떤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기 시작하고요. 그러다 보면 주변 사람들에게 배우자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불편해질 것이고 감추게 될 겁니다. 배우자가 하는 일이나 행동에 대해 감추기 위해 거짓말을 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고요. 이런 상황들이 스스로에 대한 무능감으로 감정적으로 당당하지 못하고 사적으로 친밀했던 사람들과 멀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살얼음판을 걷는 긴장감입니다.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이 나르시시스트 성향이라면요, 그 사람의 기분을 예측하는 게 점점 어려워질 겁니다. 언제 기분이 좋을지, 언제 기분이 나쁠지 알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도 상대는 부정적 피드백으로 폄하하거나 비웃을 수 있고요. 여러분의 좌절 앞엔 맹렬하고 신이 나서 비난하지만요, 그런 상황을 즐기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별것 아닌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그런 분노를 표출하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대화도 살얼음 위를 걷듯 긴장하면서 눈치를 살피게 되실 겁니다. 그들의 기분에 맞춰서 행동해야 하는 여러분 자신에 대해 자괴감이 들고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는 그런 자신을 느끼게 되실 거예요. 여섯 번째는 부부관계의 딜레마입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부부관계는요,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행동일 뿐입니다.
상대가 남편이라면 아내의 의사나 기분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로요. 자신이 원할 때 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거부하거나 하면요. 다른 남자가 생긴 거야?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지금 나를 벌레 취급하는 거야? 왜? 역겨워? 이런 억지스러운 말로 상대의 죄책감을 자극하면서요. 원치 않는 상황에서도 응하지 않을 수 없도록 몰아가게 되고요. 친밀감과 따뜻함을 느껴야 할 잠자리에서 여러분은 수치심과 자괴감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상대의 배우자가 아내일 경우에도 별반 다르지는 않습니다. 여성 나르시시스트의 경우 잠자리가 배우자에 대한 포상의 형태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불편하고 껄끄러운 일들을 자신의 요구대로 잘 수행한 남편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죠. 이때 남편이 거부하면요. 격렬하게 분노하고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적 폭력이 쏟아질 겁니다. 7번째는 내 편이라고 느껴지지 않는 거죠. 이렇게 정서적 교감을 느낄 수 없는 배우자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는 기분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결혼 전 러브방밍의 단계에 넘치던 사랑은요. 단지 상대를 자신에게 집중하도록 만들기 위한 작전이었을 뿐이기 때문에요. 이미 통제하에 들어온 상대는 이들의 끝없는 자기중심적 욕구를 무한정으로 만족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것에 대한 끝이 없는 비난과 무시만이 계속되겠죠. 지인이나 가족들 속에서도요. 나르시시스트인 자신이 아닌 배우자에게 관심이나 칭찬이 향하면 그것을 참지 못하고 돌려가려고 합니다. 직장만 좋으면 뭐해? 월급도 그다지 많지도 않은 걸 뭐. 승진도 못하는데 뭐. 물론 분위기는 찬물 한 바가지가 되지만요. 본인만 모릅니다. 물론 일상이 계속 지옥일 수는 없습니다. 고문 기술자가 쓰는 기술처럼 친절과 고통의 이중적 스킬을 사용하죠. 자신의 욕구가 채워지는 순간은요. 자신 나름의 친절로 나긋나긋하게 굴기도 하고요. 이런 냉탕, 온탕의 경험이 축적되면서 배우자의 기분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 최대한 눈치껏 맞추려고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 배우자의 정서적 공격은요. 은밀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공격의 범위도 확대되면서 결국 여러분의 모든 일상이 그들의 통제와 기분에 영향을 받는 그런 상태가 되실 거예요. 누구나 자기중심적 성향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 기브 앤 테이크의 조율을 하는 건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양보가 내일의 배려로 돌아올 거라는 사회적 도덕적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양보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요. 오직 테이크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을 감정적 학대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느낌이 확실하다면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하겠죠. 결혼의 틀 안에 있는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가족들이 대외적으로 어떻게 비추어지는지만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훌륭한 가정을 꾸리고 있고 그건 무능한 배우자지만 자신의 탁월한 능력으로 꾸며지고 있음을 주변 사람들에 과시하고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이건 가족들에게도 해당되는데요.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잘해주면 가족들에게 분노합니다. 예를 들어 조카가 맛있는 케이크를 사와서 고모나 이모 좋아하시는 거니까 사왔어요 라고 선물을 하면요. 이들은 자신의 가족들에게 남들도 이렇게 나를 챙기는데 남편이라고 자식이라고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이렇게 화를 내면서 자신의 공로를 가족들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아주 분노하게 됩니다. 참고 인내하고 살면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마도 좋은 날을 보기 전에 당신의 몸과 마음은 좀비가 되어야만 할 겁니다. 그래야 살아남으실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